네. 네, 방금 소개받은 인젠트 박정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AI 도입 성공을 부르는 문서 중앙화 기반 데이터 구축의 활용 전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인젠트는 AI에 대한 기술 투자를 계속 진행을 했었고요. 그 결과물로 RAG 옵스 플랫폼이라고 하는 AI 플랫폼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릴 수 있게 됐고, 오늘 세션에서는 두 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RAG 옵스 플랫폼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드리고, 이어서 이 플랫폼을 저희 제품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표적인 문서 중앙화 제품인 도큐먼트, 그리고 연계 플랫폼에 각각 적용을 한 내용과 앞으로의 적용 계획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AI 기술은 이제 거의 일상이 되었고요. 이 기술들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생성형 AI의 시작은 LLM으로 시작이 되었죠. 그리고 이 LLM을 시작으로 해서 이 LLM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들은 이 LLM의 정확도를 높이는 쪽으로 계속 발전을 하고 있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파인 튜닝을 한다든가 검색, 증강, 생성이라고 하는 이 RAG 기술도 그 일환으로 계속 발전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스스로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을 해서 문제를 스스로 해결을 하는 에이전틱 AI라고 하는 부분도 거의 현실화가 되고 있고, 이 기술을 또 뒷받침하기 위해서 MCP,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도 생겨나고 있고, 그리고 에이전트 투 에이전트, 이렇게 에이전트 간의 통신을 하기 위한 부분, 이런 기술들도 계속해서 표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기술들은요, 뭘 하나를 이렇게 대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을 해서 더 정확한 기술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중심에 이 RAG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 RAG를 가지고 계속 발전을 시켜 나가고 있고요. 이 RAG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RAG는 이 LLM을 보완하는 기술입니다. 이 보완하는 기술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비용 효율적인 방법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게 이 RAG고요. 보시면 RAG는 외부 지식을 활용을 해서 좀 더 정확도를 높이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LLM은 학습된 데이터는 과거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실제로 질문을 했을 때 잘못된 정보를 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그 외부 데이터,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나 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날리지 베이스화해서 이 데이터를 참조로 해서 LLM에게 추론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제공을 하는 그런 기술이죠. 조금 더 쉽게 얘기를 하면 외부 지식을 활용을 해서 사용자에게 더 알맞는 답을 정확하게 이렇게 제시를 해주는 그런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흐름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크게 보면 데이터 전처리에 해당되는 저장 과정, 그리고 그 저장된 데이터 날리지 베이스를 활용을 해서 검색을 하고 생성을 하는 과정, 이렇게 분류를 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 과정은 다양한 데이터 소스에서 아까 외부 데이터라고 했었던 날리지 베이스를 구축을 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AI를 할 때 결국은 데이터 품질이 안 좋아서 POC 수준에서 머문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의 정확도와 그 의미를 추출해내기 위한 그런 과정들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어떻게 구조화를 하고 어떻게 인베딩을 하고 벡터 데이터베이스에 AI가 잘 알아들을 수 있는 형태로 어떻게 잘 넣을까, 이런 고민들이 이 부분에서 일어나는 거고요. 그리고 그 그릇으로 여러 가지 벡터 DB들이 선택적으로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날리지 베이스가 구축이 되면 사용자가 질문을 하겠죠. 그래서 질문을 하면 1차적으로 이 RAG라고 하는 모듈이 이 날리지 베이스를 검색을 해요. 그래서 질문에 대한 컨텍스트를 읽고 그 컨텍스트와 연결이 되는
날리지 베이스의 스코어링을 통해서 후보군들을 뽑죠. 그 셀렉트된 정보를 다시 LLM에다가 쿼리를 합니다. 여기는 프롬프트 기술이죠. 그래서 많은 정보들을 LLM의 컨텍스트 윈도우즈에 제공을 해서 추론을 할 수 있게 해주고 그 결과가 응답이 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형태가 이제 RAG의 흐름이고, 이 LLM도 상용 LLM, 또 로컬 LLM, 프라이빗하게 사용을 하는 경우 뭐 이런 선택지가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RAG는 이 중앙에서 이런 전체적인 과정을 오케스트레이션하고 또 통제하고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또 속도를 위해서 캐싱을 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해주는 그런 역할을 담당을 하는 게 이 RAG입니다. 이 RAG도 굉장히 기술 변화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발전하고 있죠. 기본적인 제가 말씀드린 게 네이티브 RAG라고 한다면 어드밴스드 RAG라고 해서 이 검색에 대한 아까 검색에 대한 품질을 개선을 하는 부분이나 또 벡터화를 하기 위한 이 임베딩 모델도 성능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하는 모델로 이렇게 왔다라고 하면 최근에는 모듈러 RAG라고 하는 형태로 또 발전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많은 기법들이 존재합니다. 성능을 높이거나 좋은 답변을 만들거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선택지들이 있는데 이것을 타이틀리 커플드 된 형태로 구성을 하면 유지보수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이것을 모듈로 쪼개놓고 잘 조립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떤 논문에서 발췌한 내용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부터 시작을 해서 활용을 하고 검색을 하고 또 오케스트레이션을 하고 여러 가지 패턴들을 미리 디파인을 해놓고 이것들을 조립해서 쓸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이런 아키텍처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뭘까요? 즉 중요한 것은 이제 RAG는 굉장히 보편화가 되어 있는데 아키텍처를 좀 더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방법적인 부분들이 이제 고민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 RAG뿐만 아니라 주변에 관련된 이 AI 관련된 기술들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부분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기술이 굉장히 빠른데 이 공부만 해도 다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굉장히 빠르게 기술 변화가 되고 있고 이걸 배우기도 힘들고요. 실제로 AI 프로젝트를 하면 뭔가 유연성, 확장성 이런 걸 고려를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굉장히 SI 방식으로 타이틀리 커플드된 설계 방식과 구축을 하다 보니 이 기술의 변화를 또 수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모델을 바꾸거나 새로운 개념을 적용하거나 그러면 완전히 재구축을 해야 되는 그런 경직된 시스템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자, AI를 한다는 말의 의미는 저희가 예전엔 데이터베이스의 100% 올러한 아띵 정합성의 세계에 살고 있었다라고 하면 AI의 세계는 확률의 세계입니다. 즉 정확한 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답에 근접한가, 이 확률을 얼마나 높일 것인가에 대한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답변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지속적인 개선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시스템은 이 개선에 대한 부분, 또 품질을 계속 유지를 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RAG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방법, RAG 옵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 방법론을 통해서 지속적인 개선, 품질, 안정적인 운영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설계를 했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요. 첫 번째는 데이터 전처리 과정,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의미 데이터를 뽑아내는 이 전체적인 과정을 자동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을 구성을 하고 데이터를 청킹을 하고 인베딩을 하고 벡터 DB까지 넣는 과정들을 설계를 해서 자동으로 넣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벡터라이징 하는 부분도 인베딩 알고리즘들을 선택적으로 선택을 해서 적용을 할 수가 있고 또 벡터 DB도 PG 벡터도 있지만 여러 가지 또 다른 벡터 DB들도 존재합니다. 그런 벡터 DB들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제공을 해드리고요.
또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이 평가 프레임워크가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테스트 데이터셋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피드백 루프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주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고요. 이를 통해서 이 체계가 지속적으로 운영 가능한 상태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겠고요. 그것을 위한 전체적인 그 프레임워크 구성을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클라이언트 단과 뭐 데이터 소스 단이 있고 인터페이스 단이 있고 중간에 몸체가 있고 맨 오른쪽에는 이제 데이터 레이어가 있고요. 크게 보면 데이터의 전처리부터 시작을 하면 맨 아래쪽에 데이터 수집 레이어를 통해서 뭐 비정형 데이터나 이런 정형 데이터들 포함해서 저희의 도큐먼트 커넥터를 통해서 데이터를 청킹하고 인베딩하고 또 벡터 DB에 넣는 이 전체 과정을 자동화하는 그런 파이프라인을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디플로이 레이어에서는 위에 있는 그 모델들 여러 가지 LLM이나 저희의 인젠트의 AI 서비스들을 플레이그라운드, 테스트 환경이나 운영 환경에 이렇게 올려놓고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제공을 하고 실제 모델 레이어, 서비스 레이어에서는 우리가 사용할 그 LLM 모델들을 선택을 하고 설정을 하고 하는 환경들을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인젠트의 도큐먼트 또 아이파스에서도 이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저희한테 특화된 AI 서비스들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서비스에 대한 관리도 이 레이어에서 할 수 있게 하고 제일 상단에는 오퍼레이션 레이어를 통해서 평가 피드백 루프 그리고 매니지먼트 이런 과정들을 제공하는 전체 큰 플랫폼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 핵심은 이 종속성을 최소화한다. 그리고 갈아 낄 수 있는 구조로 간다. 이런 부분들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한 크게 두 가지 정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파이프라인을 자동화한다라는 그 의미고요. 크게 카테고리로 보면 데이터 소스에서 의미 있는 데이터들을 구조화하고 그다음에 인베딩을 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그 AI가 이해할 수 있는 데이터 형태로 바꿔주는 작업을 인베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벡터라이징이라고도 얘기하기도 하고요. 이런 그 모델들이 있고요. 그래서 구조화된 그 잘게 쪼개진 그런 정보들을 인베딩을 해서 벡터 인덱싱이라고 하는 그 저장 작업, 벡터의 DB에 저장하는 작업까지의 이런 작업들을 자동화를 하고 또 이 날리지 베이스를 오른쪽에 보면 대화형 쿼리를 통해서 또 이렇게 찾아보는 이런 과정들도 처리를 할 수가 있고 세부적으로 보면 안에 굉장히 많은 모듈들과 절차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저장하는 과정, 검색을 하고 생성을 하는 과정들이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모듈화가 되어 있다. 그리고 필요한 형태로 조립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제공을 하고 뭐 벡터 DB나 또 LLM 이런 부분들도 그 도메인에 맞게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실제 화면을 보시게 되면 이게 파이프라인을 구성을 하는 설정 화면입니다. 여러 가지 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자, 청킹이라는 것을 어떻게 쪼갤 것인가 그리고 그 쪼갠 데이터를 어떻게 인베딩 할 것인가 또 벡터 DB는 어떤 DB를 쓸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설정을 통해서 관리를 할 수가 있고 이렇게 관리가 된 내용들을 또 가시적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요 그림은 일종의 워크플로우 형태로 해서 인덱싱 과정을 가시화시켜 놓은 그런 그림이고요. 그래서 데이터 소스에서 데이터를 청킹하고 인베딩하고 실질적으로 벡터 DB까지 집어넣는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검색하는 과정도 요 샘플에서는 실제 검색이 일어나면 리랭커라고 하는 그 모델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매기고 그 내용들을 LLM에 전달해서 프롬프트화하고 답변을 만드는 과정까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현재는 설정된 걸 이렇게 보여주는 부분까지 개발이 돼 있고 이 내용들이 향후에는 실제 워크플로우처럼 이렇게 그릴 수 있는 형태로까지 발전을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평가 프레임워크가 중요한데요. 평가라는 건 결국 지금 나오고 있는 답변의 정확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지속적인 개선을 할 수 있는 그 프레임워크를 제공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이런 절차들처럼 테스트 데이터셋을 준비를 해서 평가 기준이 되는 데이터와 LLM이 실제로 한 답변들을 비교를 하고 그 비교를 아래에 있는 평가 지표를 통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변의 관련성이나 뭐 신뢰성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지표들 한 6가지 정도 되고요. 이런 값들을 통해서 이 답이 정확한가,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또 피드백 루프를 돌릴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제공을 하고요. 보시는 그림처럼 이 이밸류에이션 하는 그 화면이고, 이 각각의 항목들이 그 평가를 하기 위한 그 단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내용은 저희 로컬 LLM을 테스트를 해보기 위한 그런 과정이고요. 오른쪽 것은 GPT 모델을 써서 활용을 해보는 그런 그 화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델들을 실제 플레이그라운드라고 해서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고요. 이 테스트 환경에서는 각각의 그 환경들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 이제 실제 동일한 질문을 써보고 뭐 서로 비교를 한다든가 우리가 생각하는 답변 형태로 나오는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상용 그 LLM을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나 이런 부분들도 계산을 할 수 있게끔 뭐 몇 가지 이렇게 세팅을 해주면 사용료까지 이렇게 계산을 해서 뭐 저희가 직접적인 정산은 아니더라도 레퍼런스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같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거 몇 개 보여드렸고요. 저희가 이 RAGOps 플랫폼을 아주 전문적인 RAG 업체로서 공급을 한다기보다는 1차적으로는 저희 제품에 적용을 해서 그 완성도를 높이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가지를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저희 문서 중앙화 시스템이 도큐먼트라고 하는 그 문서 중앙화 제품이 있습니다. 이 도큐먼트에 저희 RAG 플랫폼을 적용을 해서 AI 서비스를 만들었고요. 그 내용들을 뒤에서 소개를 시켜 드릴 거고, 이어서 다음 세션에서는 아이파스에 이 내용들을 적용하는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문서 중앙화로 시작하는 AI 서비스라는 제목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AI의 성공 요소는 데이터 품질이다. 뭐 이거는 더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죠.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다 아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프로젝트를 해보면 전체 프로젝트 중에 한 30% 정도는 POC 수준에서 멈춘다고 합니다. 이건 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내용이고요. 그 원인은 결국엔 그러니까 사용할 데이터가 없거나 그리고 그 데이터를 유지할 수 있는 관리 체계가 없거나 뭐 그런 상태 때문에 진행하기가 더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 이유는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이 AI에서는 비정형 데이터를 활용하는 케이스가 많은데 이 비정형 데이터를 관리하는 체계가 그만큼 경험도 부족하고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라는 그 결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가트너에서도 이 데이터 품질을 위한 요소, 이렇게 핵심 요소 3가지라고 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뭐 모르시는 내용은 아닐 것 같아요. 정렬. 자, AI 유즈 케이스에 맞게끔 맞는 데이터가 와야 된다. 즉 쓸 수 있는 데이터가 와야 된다라는 의미죠. 이 데이터가 없는데 뭘 할 수 있겠어요? 그죠?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 쓸 수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검증. 그 데이터를 검증하고 확인하는 이런 프로세스가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거버넌스. 이게 보안에 위배되지는 않나? 내 권한이 있는 데이터야? 뭐 이런 전체적인 관리 체계. 업데이트가 되면 어떡하지? 여러 이슈들이 존재해요. 그 예외 상황 속에서 결국엔 더 진행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데이터 관리 체계를 새로 만들고 정의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데이터의 품질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양 자체가 적으니까 힘들죠.
그리고 보안에 저촉되는 내용은 LLM에 활용을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룰이 있으면 더 제한적이 되고요. 그래서 나오는 검색 데이터가 신뢰도도 떨어지고 정확도도 떨어지고 이런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조금 더 이것을 세부적으로 보면 이렇게 원인들이 분석이 될 수가 있어요. 이 데이터들이 비정형 데이터는요, 어디에 모아져 있지 않고 굉장히 파편화되어 있고 다 개인들 PC에 있어요. 그리고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이 개인 중심으로 관리가 되지 업무 중심으로 관리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얘기는 또 관리 주체, 라이프 사이클, 문서라는 건 라이프 사이클이 있는데 그 라이프 사이클대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중요한 권한, 이력, 보안 이것까지 들어가면 너무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메타데이터, 문서의 의미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이 메타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도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걸 할 수 있는 체계가 있다면, 미리 최적화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다행히도 이 문서 중앙화라는 개념이 저희가 억지로 껴맞춘 건 아닙니다. 이런 걸 해주고 있어요. 실제 문서의 라이프 사이클, 비정형 데이터의 라이프 사이클이 있는데 수집, 생성하고 또 이것을 유통하고 관리를 하고 또 폐기하기까지의 전체적인 이 과정을 관리를 해주는, 데이터를 큐레이션 해주는 그런 체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체계를 통해서 앞서 나왔었던 그런 불편함들이 다 해결이 되는 거죠. 중앙에서 집중화가 되고요. 업무 분류에 따른, 분류 체계에 따른 이 비정형 데이터들이 관리가 되고 소유, 권한, 또 보안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표준화된 메타데이터가 관리가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데이터에 대한 부분도 보면 기업에서 사용하는 표준 분류 체계를 만들고 그리고 이 표준 분류 체계를 통해서 어떤 형태의 파일이 어떤 의미가 들어가고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의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좀 더 체계적인 그런 그 비정형 데이터를 관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 체계가 바로 문서중앙화입니다. 저희 회사의 도큐먼트라고 하는 제품이 그 역할을 해주고 있고, 보시는 것처럼 인프라적으로는 수십 테라, 수백 테라, 페타바이트까지 이 데이터들을 쌓을 수 있는 인프라적인 내용들이 검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생성부터 폐기까지의 전체적인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를 합니다. 이미 비정형 문서에 대한 이런 고려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 활용에 대한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보안에 대한 부분들, 유통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미 기능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 체계에 전사에서 관리가 되는 문서들이 모이는 거죠. 여러 시스템들의 데이터들이 이 문서 중앙화 시스템을 다 모이게 되고 결국엔 큰 데이터 레이크 성격의 큰 그릇이 생기는 거예요. 이 그릇을 통해서 이 RAG 플랫폼에 저희가 파일만 연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메타 체계도 같이 공유를 하면서 연결을 하는 겁니다. 즉, 두 개의 체계가 문서 중앙화라고 하는 그릇과 이 RAG 옵스 플랫폼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체계가 하나처럼 동작을 하는 거죠. 표준 분류 체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연계가 돼서 관리가 된다면 이 관리의 사각지대가 없는 거죠. LLM 그 RAG 측면에서 보안을 좀 신경 쓰면서 검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관리하는 체계가 없는 반면에 또 문서 중앙에는 그런 부분이 또 들어있죠. 이 두 개가 연계가 된다면 이런 상충되는 부분들이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 가지 특징을 소개를 드릴 텐데요. 첫 번째, 문서 중앙화가 이 데이터 전처리의 시작점, AI의 기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서 중앙화를 통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구조가 될 수가 있고요. AI를 하기 위해서 AI 플랫폼을 만들고 별도로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데이터 카탈로그 이런 것들을 별도로 구축을 하세요. 물론 필요하죠. 근데 적어도 이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그릇은 이 문서 중앙화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서 중앙화를 구축을 하면 이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관리 체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파일만 오는 게 아니라 이에 대한 같은 표준 분류 체계들이 같이 넘어오는 거죠. 그리고 이 체계가 활용이 되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AI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그런 환경이 되는 것이고요. 한 예를 들면 의미 데이터를 추출을 할 때 아까 데이터를 청킹을 하고 인베딩하고 인덱스 DB에 넣는 과정을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내용들을 보면 비정형 데이터들은 구조화되어 있지도 않고요. 또 굉장히 다양한 타입들, 또 변하기까지 해요. 버전이 바뀌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더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 문서 중앙화와 연동이 된다라고 하면 문서의 구조를 저희가 미리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 보안에 대한 부분도 해결이 되고 또 동적으로 변하는 데이터는 결국 저희가 다 버전 관리라고 하는 이력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연동이 돼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정보를 가지고 구조를 이해하고 있는 문서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미 단위로 분할을 하거나 또 불명확한 구조는 의미 단위의 분할 기술을 통해서 이것들을 서로 리커시브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로 의미 데이터를 추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더 체계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일관된 메타 정보 체계, 운영 가능한 AI를 만든다. 자, 두 번째 특징입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체계, 데이터 운영 체제와 또 AI 운영 체제가 같은 메타 체계를 사용한다라고 하면 그 시너지가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문서를 구조화하고 인베딩을 할 때 이 비정형 데이터 자체뿐만 아니라 이 메타 데이터까지 같이 넘어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문서 구조화가 될 때 같이 활용이 돼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벡터라이징을 할 때 그 유사도에 따른 벡터라이징은 밀집 벡터라고 하는 그 방식을 사용을 하고 뭐 키워드나 이런 단편적인 정보들에 대해서는 희소 벡터라고 해서 별도로 구성을 하는 이런 다중 벡터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계를 통해서 검색 서비스를 한다라고 하면 이 밀집 벡터와 희소 벡터를 통해서 유사도 검색과 키워드 검색을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2000년도 유행했던 SF 영화를 찾아줘. 뭐 이런 질문을 한다라고 하면 2000년도라는 건 매칭이 가능한 키워드가 되겠죠. 그리고 SF 영화는 이 유사도 검색을 할 수 있는 그런 워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날리지 베이스에 검색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리랭크라고 하는 모델로 노멀라이즈를 하고 이걸 LLM에 보내는 거죠. 그리고 LLM은 그걸 가지고 추론을 하는 거죠. 뭐 이런 형태로 답변이 이루어진다. 자, 세 번째, 이 RAG 옵스 기반으로 한 번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운영 가능한 체계로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타이틀리 커플드 된 시스템이 아니라 설정에 의해서 툴에 의해서 자동화가 되고 그리고 저희가 제공하는 파이프라인들을 통해서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저희 평가 시스템을 통해서 개선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지속이 되면서 최종적으로는 뭐 에이전틱 AI까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로 저희 시스템이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 세션의 키 파인딩이고요. 자, 가장 쉽고 빠르게 AI를 도입을 한 방법, 인젠트 도큐먼트입니다. 세 가지 핵심적인 메시지를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AI를 할 때 이 문서 중앙화가 전처리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그런 AI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 하고요. 두 번째는 그 일관된 메타 정보 체계를 통해서 운영이 가능한 AI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RAG 옵스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이 지속 가능한 운영 체계를 만들 수 있다라는 요 세 가지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께 저희 도큐먼트 시스템을 소개를 드렸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이제 도큐먼트 부분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다라고 하면 제 세션 이후에 제공이 되는 아이파스 세션에서는 저희 연계 플랫폼이 준비하고 있는 이 지능형 연계 플랫폼에 대해서 좀 부가적으로 더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